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물론 무역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긴 하지만 단순히 청약에 대한 승낙만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약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의사표시의 합치. 그게 말해주는 게 결국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의사표시의 합침을 의미를 한다는 거고 이게 다가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날인계약 또는 약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날인계약. 우리가 이제 오퍼도 결국에는 서면상 대부분 하겠죠. 그래서 그 청약이 있고 그 승낙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집을 산다? 무언가 한다면 다들 뭐예요? 서면상의 계약서를 써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쓴다는 건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서면상으로서 증빙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반드시 꼭 이런 요식성을 갖추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격지자 간의 거래잖아요. 미국에 있는 당사자랑 한국에 있는 당사자가 무역 거래를 한다고 해서 꼭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계약을 반드시 어떤 서면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요식성을 띠는 경우 우리는 계약서를 쓰자. 서로가 원해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요식성이라고 해가지고 약인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약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무역계약 왜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간에 대가를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대가. 대가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반대급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내가 물건을 줄게. 나는 그 물건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물건을 받고 난 대신에 물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줄게. 그래서 매도인은 물건을 주죠.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과 대금을 서로 오고 가는 그래서 반대급부를 서로 대가를 상호 교환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급부가 오고 가는 것들 우리는 약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상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무역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